안녕하세요. 콘텐츠 중심의 광고기획사 옹골찬 사람들의 정민준입니다. 저희 회사는 롯데자이언츠 공식 개막식 영상이나 BNK 썸 농구단 KT 소닉붐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업무 특성상 아무래도 야외 촬영이 많다 보니까 미러리스 전용으로 설계된 시그마의 장망원 렌즈를 그 누구보다 기다려왔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시그마에서 미러리스 전용 설계로는 가장 넓은 줌 범위인 150-600 DGDN 스포츠 렌즈를 출시했습니다. 장망원이 필요한 전문가 및 하이 아마추어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이라 사진과 영상 두 부분에서 제작자 관점의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주로 지금 기획이나 마케팅이나 사진 콘텐츠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 콘텐츠를 담당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전 정보에 공개된 내용 중에 600mm 최대 망원에서 단렌즈 수준의 화질을 확보했다는 점이랑 촬영 시 무엇보다 중요한 손떨림 보정 기능, 핸드헬드 촬영으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한가, 그리고 요즘 뷰파인더 때문에 사실 DSLR이 많이 그리워지는 시기인데요. 커스텀 모드에서 또 뷰파인더 OS를 기존에도 있던 기능이긴 하지만 제공한다고 하니까 어느 수준으로 구현이 가능한지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듀얼 액션 줌 기능이랑 그 외에도 자잘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먼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자 관점에서 필드에서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자잘한 기능들은 후반에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그마 사전 리뷰를 통해서 사전에 이렇습니다라는 어떤 제작자 관점의 리뷰 내용을 받았는데 거기 딱 한 글자가 제일 신경이 쓰였거든요. 일단 600mm 렌즈가 사실 저희도 이전에 많은 렌즈를 사용해봤는데 화질에 만족을 못해서 그 렌즈를 좀 다시 팔거나 한 경우가 많았는데 600mm 최대 망원 구간에서 단렌즈급의 화질을 개선했다 라는 점이 제일 끌렸는데, 실제로 저희가 야외 필드에 나가서 사진 테스트를 몇 번 진행을 해보니까 원래 조금 더 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시국이다 보니까 이제 액세스가 조금 제한적인 곳이 많더라고요. 지금 동물을 찍는 걸 봤을 때는 600mm라는 최대 망원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화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이거 원본에 봤을 때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보정을 하실 때 어떤 명료도나 아니면 텍스처 부분들을 조금만 올리시면은 확실히 어떤 장망원이기 때문에 화질이 저하된다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고품질의 결과물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손떨림 방지 기능도 사실 저희가 150-600이라는 렌즈를 들고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피사체를 찍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 흔들림이 있는 피사체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야외 나가서 어디 이렇게 손을 거치하거나 하는 행동 일절 없이 말 그대로 핸드헬드로 들고 이제 해변가에 떠있는 어떤 배를 하나 촬영을 해봤는데, 저희가 세밀하게 이제 당겨보거나 인화를 크게 하면 보이겠지만은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어떤 인터넷 사용하기에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호흡을 신경 쓰고 하신다면은 50분의 1초로도 충분히 흔들리지 않는 퀄리티의 품질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무게의 스틸컷으로라도 50분의 1초의 장망원에서 거의 흔들리지 않는 듯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는 OS가 정말 확실히 적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OS 1, 2가 있는데 1, 2 같은 경우에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그냥 기본적인 손떨림 방지 기능이고 4스텝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OS 2 같은 경우에는 주로 패딩샷에서 활용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 커스텀으로 되어 있는 C1, C2가 있는데 C1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니 미러리스 렌즈 이상에서는 이게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1번은 우리가 이제 뷰파인더로 보통 미러리스 같은 경우에는 LCD로 보기도 하고 뷰파인더로 보기도 하는데 뷰파인더로 봤을 때도 이 OS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건 원래 있던 기능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듀얼 액션 줌에 관련된 건데, 일단 사진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상업 촬영을 하거나 하다 보면은 물론 촬영이 클로징 된 줄 알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장면이 나올 것 같다가 이동을 할 때 급하게 어떤 장면이 나와가지고 촬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뭔가 이제 락 스위치 버튼을 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줌을 하려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경통이 그냥 흘러내리게 두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백사행마도 이렇게 경통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후드까지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스포츠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부딪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150-600에 도입된 기능을 보시면은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이제 줌을 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듀얼 액션 줌이 적용이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줌을 돌리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라그레즈에서 이렇게 줌링을 돌려가지고 줌을 조절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줌을 돌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스포츠 같은 곳에서는 이제 장면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제가 다른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LTS라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반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고요. 스무스, 바로 내 손에 반응해서 움직이도록 스무스 상태로 두게 되면은 직진식 줌이 이렇게 여러분이 앞에 있는 이 렌즈 소통을 밀기만 하면 줌이 됩니다. 즉 150mm에서 600mm로 내가 갑자기 이동을 하고 싶을 때 그냥 렌즈를 켜시고 당기시면 바로 줌이 돼요. 마찬가지 줄일 때도 마찬가지고 세밀하게 조절하실 때도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서 줌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직진식 줌이
아무래도 영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팔로우업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진식 줌이 있다 하더라도 매끄러움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는 아무래도 스틸컷이다 보니까 150mm 구간에서 바로 600mm로 이동을 하고 촬영을 그때 시작하면 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유저들한테는 정말 유용하고 빨리빨리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흘러내리기 싫으면은 L로 해놓거나 아니면은 내가 조금 쫀쫀하게 쓰겠다 하시면 이렇게 T 기능을 주시고 쓰셔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조금 더 압력이 있다는 점만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진에 관련돼서는 스틸컷이라는 어떤 사진의 관점에서는 사실 지금 도입되어 있는 부분들은 정말 제가 스포츠의 실제 현장에 사진 촬영을 간다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현장에서 필요할 만한 부분들을 정말 하나하나 잘 도입된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짜잘한 기능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렌즈가 프로페셔널한 포토그래퍼들을 위주로 나온 렌즈이기 때문에 영상이 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영상 제작자의 관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옹골찬 사람들에서 현재 영상 제작을 맡고 있는 최성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롯데자이언츠의 시즌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농구나 야구 등의 각종 스포츠를 좀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화각과 그리고 이 줌 렌즈에 대해서 열망이 되게 컸었어요.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렌즈는 이제 시그마의 100, 400 렌즈를 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야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400mm로 당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그마에서 나온 150에 600mm 렌즈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작권과 초상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회인 야구단을 촬영을 해보았고요. 제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영상 제작자로서 사실 궁금했던 부분은 첫 번째, 직진식 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빠르게 움직이는 줌이 저희가 아무리 돌린다 하더라도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직진식 줌이 채택되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빠를까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AF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AF가 탑재된 렌즈와 바디가 많은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스포츠의 경우에는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커스도 맞춰야 되고 줌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 피사체까지 찍어야 되는데 스포츠같이 역동적인 촬영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AF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정말 좋습니다. 영상에서의 AF는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업을 오랫동안 하면서 다양한 브랜드들의 줌 렌즈들을 많이 사용해봤는데요. 그래도 역시 AF는 시그마가 좋긴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부드럽습니다. 포커스 브리딩 같은 것도 없고요. 포커스를 제가 잡고 싶어하는 것들을 정말 알아서 잘 잡아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또 미러리스 전용 설계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바디에도 정말 좋은 궁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이제 궁금했던 것은 바로 손떨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영상 촬영하시는 분들은 손떨방이 되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손떨방에서는 최고라고 불리는 시그마에서 150, 600mm 렌즈를 만들었다고 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고정되어 있는 피사체를 찍기에는 꽤나 사용을 할 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움직이는 피사체를 찍을 때에는 최대한 트라이포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트라이포드 같은 경우에도 20만원짜리 트라이포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최소 75볼 이상의 트라이포드를 사용하셔야 되고 100볼 정도는 되셔야지 조금 부드러운 무빙을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렌즈에도 물론 아쉬운 점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 너무 경통이 큽니다. 저희가 촬영을 할 때 이렇게 줌을 당기게 되는데 150에서 600mm까지 한 번에 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줌이. 그게 조금 불편한 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진식 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경우에 소리 들리시죠? 툭, 툭 이런 식으로 걸리게 됩니다. 이게 왜 안 좋냐면은 저희가 영상을 촬영할 때 급하게 줌을 확 넣었는데 마지막에 탁 걸리게 되면은 카메라가 흔들리게 되면서 그 컷을 거의 못 쓰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여기 마지막 들어갈 때 쿠션을 더 줘서
스무스하게 마지막에 되면 어땠을까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스포츠 촬영을 할 때는 사람이 직선 방향에서 많이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야구 선수가 저희 쪽으로 와서 수비를 할 때도 있고 또는 농구 선수가 저희 쪽으로 공격을 할 때도 있고 많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만 섬세하게 작동을 하시면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정도의 지친식 줌입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조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박스 형태의 시네마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렌즈 서포터가 있어야 되고요. 반대로 미러리스, 풀프레임 미러리스 사용하실 때에는 렌즈 서포터 없이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실 만한 무게입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영상 쪽에서는 좋습니다. 충분히 사용을 하고 싶을 정도의 메리트가 있고요. 특히 스포츠나 탐조 쪽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렌즈는 꼭 구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렌즈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프로페셔널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회인 야구단, 사회인 농구단, 사회인 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이 렌즈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아주 멋있는 영상들을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아마추어 레벨에서도 사용하실 만한 렌즈인 것 같습니다. 필드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입장에서의 어떤 테스트와 결과물에 대한 내용과 별개로 출시된 렌즈의 스위치 버튼, 조작부 등의 어떤 하드웨어 기능들을 조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일 화각 DSLR 렌즈에 비해 길이는 한 3cm, 그리고 지름은 1cm, 무게는 750g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타 렌즈랑 어떤 시각적으로 비교를 해보시면은 150, 600이라는 장망원 치고는 좀 재현해내는 기능들을 감안했을 때 확실한 다이어트를 조금 이뤄낸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거든요. 장망원에서의 어떤 스포츠나 조류 등 빠른 피사체를 담아내는 재미도 있지만, 또 장망원의 특성상 접사 영역에서도 이제 이색적으로 즐길 수가 있는데, 180mm에서는 약 이제 61mm 정도의 거리 촬영이 가능해서 매크로 촬영을 완벽하진 않지만 즐기실 수 있고, 뛰어난 OS 채택으로 핸드헬드로도 접사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꽃이나 정적인 피사체를 하나의 렌즈로 담고 싶은 유저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또 이제 렌즈 자체가 방지 방적 구조로 되어 있어서 모래먼지나 흩날리는 스포츠 구장이나 어떤 해양 레저 촬영 시에 모래사장 등의 이제 환경과 아니면 가벼운 비가 내리는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말 그대로 방진방적이고 방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는 환경에서 만약에 사용을 하시면 당연히 고장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조금 이색적인 기능을 이전에 100-400에서 리뷰할 때도 저희가 샘플 촬영용으로 이 렌즈를 들고 다녀 보니까 장망원 렌즈들은 공통적으로 경통 무게 때문에 계속해서 렌즈가 흘러내립니다. 이 부분이 거슬릴 때가 정말 많은데, 이번에 이 시그마에서는 토크 스위치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S, T, L 총 3가지 버튼이 있는데, S는 스무스, 그래서 줌을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거고, T는 타이트로 설정된 초점 거리에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기능이고 조작이 가능합니다. 감이 오셨겠지만 L은 락, 즉 150mm에서 줌이 아예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이 되는 건데, 이게 또 은근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설명해드린 어떤 기초 기능들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조금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세밀하게 그 환경에서 내 손에 조금 익는다면 편의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정말 많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항상 조금 유저 친화적으로 제품을 디벨롭해가는 시그마다운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로 즐기시든 상업으로 즐기시든 이런 식의 장망원 렌즈가 하나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하나의 선택지로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제작자 관점에서 조금 소개해드린 시그마 150-600 DGDN 신제품 리뷰였고요. 다음에도 조금 더 유익한 리뷰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